지금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과 주식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단순히 전쟁 테마주로 반짝하는 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포착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이를 패러다임의 시프트, 즉 체제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내 집 마당에 최첨단 CCTV를 깔았습니다. 업체 직원이 큰 소리쳐요. 이건 투명 인간이 와도 다 잡아냅니다. 700km 밖에서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다 보여요 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어와 안방 금고를 통째로 들고 튀었습니다. CCTV는 멀쩡히 켜져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오는 걸 구경만 할 뿐 정작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보기를 울리는 기능은 완전히 먹통이었던 거죠. 이게 지금 중동의 맹주라던 이란이 겪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란이 야심차게 도입한 중국의 YLC-8B 안티스텔스 레이더.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상공을 제 집 안방마냥 유린하는 동안 그 비싼 레이더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참사 현장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짓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가 잘 팔려서 기분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경제적 효율성과 공급망의 논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반전극이거든요. 오늘 우리 돈맥경화 해우소에서는 이란의 방공망 붕괴가 왜 우리 지갑, 특히 한국 방산기업들의 실제 이익, 폭발로 이어지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란도 나름대로 치밀한 머리를 썼습니다. 작년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습 이후 2번은 안 당한다며 중국에서 수천억 원을 들여 최첨단 레이더를 사왔거든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란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 독점을 깨려 했던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일반 레이더가 잡지 못하는 스텔스기를 저주파를 쏴서 억지로 잡아내는 스텔스 킬러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이란 지도부는 이 중국제 레이더가 자신들의 하늘을 지켜줄 철갑성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제학의 가장 치명적인 구멍 중 하나인 시스템 통합의 부재가 터집니다. 아무리 개별 부품의 성능이 좋아도 그 부품들이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전체 공정의 수율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란의 방공망은 한마디로 따로 국밥 그 자체였습니다.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중국산이고 주먹 역할을 하는 미사일은 러시아산 S-300이며 이 둘을 연결하는 두뇌, 즉 컨트롤 타워는 이란 자체 개발품이었습니다. 이게 왜 비극이냐고요? 이 장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언어가 아예 달랐던 겁니다. 레이더가 저기 북서쪽 50km 지점에 점 하나 찍혔어 라고 비명을 질러도 미사일 발사되는 그 점이 정확히 어떤 속도로 어디로 오고 있는데 내가 쏠 수 있는 좌표 데이터로 다시 보내줘 라고 되묻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소통의 단절, 즉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찰나의 순간에 미국의 스텔스기는 이미 정밀 유도 폭탄을 떨구고 기지로 퇴근해버렸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더 무서운 이유는 미국은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자전기, 자폭 드론, 그리고 스텔스기를 하나의 토털 패키지 솔루션으로 묶어서 전장에 투입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를 전술에 그대로 녹여낸 것이죠. 이란이 적을 찾겠다고 레이더를 켜는 순간 그 레이더 전파 자체가 나 여기 있으니 제발 때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대한 네온 사인 광고판이 됩니다. 미국의 전자전기는 이 전파를 역으로 추적해서 레이더의 정밀 위치를 따내고 그 즉시 미사일이 날아가 레이더 기지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립니다. 결국 단품 위주로 저렴하게 쇼핑을 즐겼던 이란은 통합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들고 온 미국에게 정보 비대칭성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고 맵게 치른 셈입니다. 방산 시장의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창의 논리가 지배해왔습니다. 누가 더 파괴적인 화력을 가졌느냐가 국가의 위상을 결정했죠. 하지만 현재 글로벌 국방 예산의 흐름은 급격하게 방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이는 전 세계적인 안보 리스크 관리 비용의 폭증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를 빼앗기 위한 소모전이었다면 현대전은 상대국의 핵심 경제 인프라를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마비시키는 정밀 타격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단 3천만 원짜리 저가형 드론 하나가 수조 원 가치의 반도체 공장이나 국가 전력망의 심장부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연쇄 파급 효과는 국가 GDP의 1에서 2%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 안보는 이제 정치적 영역을 넘어 기업 경영과 같은 비용 대비 편익의 관점에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이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가장 비싼 프리미엄 보험 상품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번 3월 초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내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중동 전체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데이터가 터져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한국의 천궁2가 실전에 투입되어 이란의 미사일 137발 중 132발을 공중에서 분해하며 96%라는 경이로운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외신 보도가 쏟아진 거죠. 이는 미국산 패트리어트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이 순간 중동의 오일머니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동안 가성비가 좋다고 광고하던 중국산 레이더와 미사일이 이란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산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보장 범위가 0이고 러시아산은 부품 공급이 안 되는데 한국산은 진짜 사고를 막아주는구나 라는 확신이 선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더라도 더 확실한 보험인 K방산으로 갈아타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죠. 결국 한국은 납기 엄수라는 강력한 공급망 신뢰도와 압도적인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글로벌 안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창을 파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전 세계가 가입하고 싶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 플랫폼을 완성한 셈입니다. K방산의 성공은 경제학적으로 수직 계열화와 규모의 경제의 승리입니다. 천궁2가 왜 대단하냐면요. 미사일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IT로 비유하자면 중국산 레이더가 최적화 안 된 안드로이드라면 천궁2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찰떡같이 붙어있는 아이폰의 iOS 같은 존재입니다. LIG 넥스1이 미사일을 굽고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라는 눈을 만들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한 팀으로 설계되니까 데이터가 0.1초 만에 흐릅니다. 숫자로 들으면 체감이 안 되시죠? 중국 레이더가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버벅거릴 때 천궁 시스템은 적군 미사일 감지, 궤적 산출 완료, 1번 발사대 즉시 대응이라고 순식간에 결론을 내버립니다. 마치 가방 안에 홍삼 진액 100포를 담아도 터지지 않는 튼튼한 가방처럼 엄청난 양의 전장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있습니다. 바로 납기입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기회비용과 직결됩니다. 미국 무기는 주문하면 대기줄이 너무 깁니다. 유럽은 생산 속도가 거북이처럼 느리죠. 그런데 한국은 주문하셨어요? 바로 구워서 배송 갑니다. 수준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 날지 모르는데 10년 뒤에 준다는 약속이 무슨 소용입니까? 신뢰도 높은 무기를 패키지로 묶어서 제때 배송해주는 나라,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중동의 그 막대한 오일머니가 단순히 무기 대금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주식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중동 국부펀드들의 투자 원칙은 매우 명확합니다. 자신들이 대규모로 물건을 사주는 기업, 즉 성장이 보장된 파트너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나 아랍에미리트의 무바달라 같은 거물급 국부펀드들은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을 단순한 판매처가 아닌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의 천궁2 계약이 체결되면 그 대금의 일부가 선수금으로 들어와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중동 자본은 오프셋이라 불리는 절충 교역을 통해 한국 내 공장 증설이나 공동연구소 설립에 자금을 태웁니다. 이는 국내 방산기업들에게 무이자 대출과 같은 효과를 주며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죠. 기업의 재무제표상에서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이익 체력은 강화되는 그야말로 현금 펌프가 가동되는 겁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주를 직접 매수하거나 관련 펀드에 자금을 넣기 시작하면 이는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 신호로 작용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단단해지고 가치평가 수단인 멀티플은 재평가됩니다. 과거 건설업이 중동 붐을 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다면 이제는 방위산업이 그 오일머니의 길목을 지키며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방산주를 본다는 건 단순히 미사일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중동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기술력에 베팅하는 머니플로우를 추적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돈맥경화 해오소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질적인 투자 가치를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전고점을 뚫는다는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장부와 수주 잔고를 통해 이들의 진짜 체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가장 뜨겁게 주목하는 곳은 바로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입니다. 이 두 기업은 선궁투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양 날개와 같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한화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방산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기업을 방산계의 IT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천궁2의 핵심 중의 핵심인 다기능 레이더를 독점 생산하기 때문이죠. 증권가 리포트에 따르면 하나시스템은 2026년 매출 3조 6천억 원대를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의 질입니다. 과거에는 저마진 구조였지만 중동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양산 궤도에 오르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70% 이상 성장한 3,117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나시스템은 레이더뿐만 아니라 군용 위성 통신과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장악하고 있어 한 번 수출하면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수십 년간 안정적인 현금이 들어오는 캐시카우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시장이 하나시스템에 높은 멀티플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마진 구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LIG 넥스원을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실전 요격 성공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미사일이라는 주먹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수치는 바로 26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체감이 안 되시죠? LIG 넥스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장을 쉬지 않고 돌려도 무려 6년치 이상의 일감이 이미 창고에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실전 데이터에서 증명된 96%의 요격률은 전 세계 방산 큰손들에게 한국 미사일은 돈값을 한다는 강력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나아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로 이어지는 추가 수주 계약의 강력한 신뢰 보증서가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수주 모멘텀의 확장이라고 부르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핵심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시스템이 방공망의 지능과 눈을 팔아 높은 이익률을 챙긴다면 LIG 넥스원은 압도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이란 참사는 역설적으로 전 세계의 한국 무기가 아니면 내 안방이 털릴 수 있다는 강력한 경제적 메시지를 던졌고 그 결과가 이 두 기업의 장부에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공포만 보지만 스마트한 투자자는 산업의 이익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흐름을 봅니다. K방산의 성장은 이제 일시적 반등을 넘어 구조적인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 든든한 방패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